안녕하세요. 북친의 서재입니다. 두 소년이 번갈아 외쳐대는 또 만나 라는 인사가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지 이토록 잘 보여주는 영화가 또 있을까요? 아이들의 성장 드라마이자 로드무비 형태를 취한 1986년 그 여름 그리고 고등어 통조림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의 한때를 추억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애틋했던 소년의 우정을 다룬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우정의 깊이는 시간의 비례가 아닌 소중했던 한 시절의 공유에서 오지 않나 싶습니다. 대필 작가로 근근히 살아가는 40대 이혼남 희사는 자신의 글을 쓰겠다는 꿈은 여전하지만 맘과 달리 써지지 않는 글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그의 눈에 들어온 고등어 통조림은 1986년 초등학교 5학년 여름날로 그를 이끕니다. 어느 날 희사집에 학교에서 말조차 섞어보지 않은 아이 다케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목이 늘어난 러닝셔츠 2개로 여름을 나는 다케는 틈만 나면 책상 위에 물고기를 그리는 외로운 아이입니다. 짓궂은 아이 맺이 가난의 냄새가 나는 다케를 놀려주고자 아이 꽁무니를 기어이 따라가 낡고 허름한 집 앞에서 마음껏 웃어댑니다. 제대로 된 지붕조차 없어 방수포와 타이어로 얼기설기 얽어맨 다케 집 앞에서 웃는 아이들 사이에 어찌할 바 모르고 서 있었던 아이가 희사입니다. 어머니 홀로 아이 5을 키우는 집 장남 다케는 또래답지 않게 어른스럽고 의연해 보이지만 친구가 간절한 보통의 아이입니다. 희사의 선하고 속 깊은 마음을 알아본 다케는 희사를 찾아가 부메랑 섬에 있는 돌고래를 보고 오자고 합니다. 절반의 협박과 절반의 호기심으로 그들은 희사의 분홍 자전거를 타고 물통과 배낭을 지고 부메랑 섬으로 떠납니다. 장난감 같은 애들 자전거로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다녀오면서 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습니다. 깡패도 만나고 조력자도 만나고 돌고래를 찾으러 바다에 들어갔다 죽을 뻔한 위기도 겪지만 무사 귀환하는 여정 속에 이들은 한 뼘 성장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꽉 찬 하루의 벅찬 기억을 공유한 이 둘이 찐친이 된 것은 물론입니다. 얻어탄 트럭이 내려준 희사집 앞에서 아이들은 자맞다네 또 만나 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못내 이별을 아쉬워합니다. 부메랑 섬에서 자신을 구해준 유카 누나를 비롯해 만나고 겪었던 경험 때문일까요? 희사는 짝사랑의 대상이었던 연예인 포스터를 떼어냅니다. 진짜 인생을 맛보았기 때문일 터이지요. 이후 둘은 그의 여름 내내 붙어 지냅니다. 그리고 다케는 초밥을 좋아하지만 비싸서 잘 먹지 못한다는 희사 말을 기억하고 그를 집으로 초대해 고등어 통조림으로 만든 초밥을 대접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추억이 깃든 고등어 통조림을 친구에게 만들어주며 스시 장인이 되고 싶다는 다케를 응원해주던 희사 얼굴에 환한 웃음은 압권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들은 왜 그리 깨지기 쉬운 것일까요? 또래보다 조숙한 다케는 늘 친구가 없어 희사를 잃을까 조심하고 그 조심이 희사를 서운케 했습니다. 대화로 풀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지만 아직 어린애들인 희사와 다케는 계약이 되자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소중하면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크고 큰 기대는 하찮은 것들에 취약합니다. 제 마음을 몰라주는 다케가 야속했던 희사는
다케를 모른 척하는 것으로써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을 터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다를 바 없으며 우정 역시 사랑만큼이나 예민하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다케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다케 형제들이 친척을 따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 둘은 진짜 이별합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희사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다케에게 건네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모은 돈으로 고등어 통조림을 잔뜩 싸서 기차를 기다리는 다케 손에 들려주는 것은 둘 사이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기억해달라는 것은 아닐까요? 멀어지는 기차 차창 너머로 두 아이들이 자맞다네 또 만나를 연신 외치다. 그가 탄 기차가 사라지자 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울던 희사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와 헤어질 때 무너지는 마음의 크기가 우정의 크기인 듯 싶습니다. 겁쟁이 희사는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만 열렸다 하면 언제나 1등을 거머쥐는 아이였고 책상 위에 물고기 그림만을 그리고 친구에게 초밥을 만들어주던 다케는 수시 장인의 꿈을 키우던 소년이었습니다. 서로를 응원해주던 두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단한 작가와 수시 장인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 둘은 얼추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써지지 않는 소설 앞에서 우두망찰하고 있는 희사는 고등어 통조림이 불러온 한 시절의 이야기로 진짜 작가가 되었고, 다케는 고등어 통조림 초밥은 인기가 없는 메뉴라고 희사에게 말하며 웃는 수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시절 부메랑 섬까지 나섰던 모험은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며 자신의 오랜 꿈을 기억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의 여름귤 서리를 하다 주인에게 걸려 도망치던 날 넘어져 엎어져 있는 희사에게 뛰겠다는 마음을 먹어 라고 말해준 친구가 다케입니다. 쑥스러움 많고 쫄보인 희사와 늘 괜찮은 척해도 외로운 아이 다케가 빚어낸 잊지 못할 여름날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기억하게 하는 뜨거운 추억입니다. 고등어 통조림 초밥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릿하고 그다지 맛이 좋을 리 없을 것 같지만 추억의 맛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4명의 어린 동생들을 방 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다케는 오직 희사를 위해 고등어 통조림 스시를 만들어주고 그 맛에 놀란 희사는 기꺼이 어린 동생들을 한 상에 불러 모읍니다. 세상의 편견 따위와 아무 상관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두 아이의 우정에 눈물이 왈칵 솟습니다. 짧은 추억만으로도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 1986 그 여름 그리고 고등어 통조림은 선물처럼 만나는 힐링 영화의 정수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길요. 감사합니다.